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최고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은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오늘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지속되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30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정례회를 열고 경주시 인사관리와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읍면동을 돌며 행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선 행정조직 관리와 각종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승환 의원은 경주시가 조직 진단과 인력 관리 등에 대한 용역을 했지만 조직 재정비와 부족한 부서 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여기 줄여가지고 읍면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우리 그 직원들 기능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확인해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용역 발주를 내도 읍면동의 필요 인력을 지원 안 했다는 얘기거든. 한영태 의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외부 인사위원 명단까지 공개되고 있다며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외부 인사분들은 좀 신변을 좀 이렇게 비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사가 만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의 직무평가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부서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며 제대로 된 평가 방법을 주문했습니다. 계량화된 직무성과가 작년도에는 최우수할 정도로 우수하게 업무를 진행하다가 한 해가 지나버리면 본청만 따지면 8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것은 어딘가 평가에 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가 1년 동안 120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고 해마다 쓰지 않고 넘기는 예산이 2천억 원 안팎이라며 예산 집행에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국내 예산만큼 경주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여기까지도 중앙정부까지도 간 것이고 하지만 한 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이후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경주시가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의회는 각종 위원회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해외 자매 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불필요한 특별회계 폐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주요 업무 현장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대한 행정감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흥해 주민이 원하는 특별도시 재생을 위해 자율공모 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흥해 특별도시 재생구역 내 주민들이 직접 소통하며 주도하는 자율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흥해읍 내 5인 이상 주민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사업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울진의 금강송을 활용한 치유와 체험 위주의 산림생태 휴양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 내에도 치유센터와 숙박시설도 갖춰져
금강송 숲에 머무르면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에 들어선 테마 전시관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목재로 쓰였던 금강소나무의 우수성과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는 요가와 명상,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치유센터가 자리 잡았고 골짜기를 따라 15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울진군이 국비 등 421억 원을 들여 건립한 산림생태 휴양단지인 금강송 에코리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이틀, 3일, 길게는 한 달간 머물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1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휴양단지에는 금강송숲 탐방로와 황토찜질방, 수련장 등도 갖춰졌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금강송의 전기를 받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 서비스 업체는 금강송 숲길 트레킹과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곳에서 그 힐링을 느꼈으면 하고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잠시 쉼표를 찍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강송 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숲길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생태 휴양단지가 문을 열면서 이제는 누구나 숲속에 머무르면서 금강소나무의 진가를 직접 느끼고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SRF의 유해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와 SRF 시설 운영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허용치 기준에 비해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 염화수소 30%, 일산화탄소 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이옥신도 측정 및 분석한 결과 법적 허용 배출 기준 대비 7%대로 관리되고 있다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주민대표와 시의원, 운영사 등이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삼평리를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사찰 및 회유 등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청도군 삼평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7, 80대 할머니들이 실신하고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해 비인도적으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범위하고 은밀한 채정, 정보관들에 의한 주민 감시와 회유, 또 그 삼선 차단을 통한 통행권의 제한. 주민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송전탑 공사를 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비리, 회유 음모는 삼평리 할머니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도 울기도 한없이 울고 참 마음고생 말 못하는 마음고생 참 말 못한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재수사, 한전과 경찰의 유착, 뇌물수수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한전의 불법성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며 주민한테도 잘못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똑똑히 볼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주 소송리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치유 방안 마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명칭을 바꾼 환동해 산업연구원이 어제 울진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사업 영역을 해양 관련 바이오와 에너지, 환경과 문화, 첨단 양식으로 확대했고 조직과 인력도 25명에서 40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해양 소재를 활용한 식의약품 개발과 힐링 산업 육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평가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평가는 온라인이나 이메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조직 진단과 직무 청렴도를 설문조사하며 다음 달 중순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도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자기 진단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도 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곤충이 애완용을 넘어 식품과 의약품 소재로까지 활용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판로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배춧잎을 먹고 자라는 갈색 거절이 일명 고소해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영양소도 풍부해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곤충 식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도 있고 건강 보조 식품도 다양하게 개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떡이랑 소시지는 굉장히 고소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또한 쌀국수 또한 그 국물도 맛있었고요. 구수하게.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지난해 국내 곤충 사육 농가는 2,300여 곳. 매년 빠르게 증가하며 7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성장세가 주춤했습니다. 1차 판매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8.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판로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곤충 메카를 선언한 예천군은 곤충 산업 유통단을 만들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판매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걸 논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천에 있는 농가들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당국도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곤충식품 페스티벌을 열어서 홍보를 하고 함으로써 다시 저희가 이제 성공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곤충 공급과 유통, 판로 확보가 곤충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체 수출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내 수출 기업들은 별도 절차 없이 수출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기업은 자동으로 단체 수출보험에 가입되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운항 시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 위험성 판단 등 8가지 기초항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항만 어항 수역 내에서 수상과 수중 레저 활동이나 선박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 고기잡이 등도 금지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골로 이사하는 청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가 고향인 허완성 씨는 지난해 9월 고령군 우곡면에 정착했습니다. 직업군인 음악 DJ, 직장인 등 경력이 다양한 허 씨는 시골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시골 폐교를 빌려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을 만들고 캠핑장까지 꾸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일단 공기가 좋다는 거, 네, 공기도 좋고 그리고 매번 빡빡하게 살다가 좀 여유로워졌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2017년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북으로 옮겨와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창작 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처음엔 시범 삼아 청년 10명을 도왔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듬해부터는 예산을 더 써 지난해는 90여 명이 경북에 정착했습니다. 올해도 도시청년 100명을 모셔오는 게 목표입니다. 청년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2017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청년 2,000명을 경북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라는 고정관념만 깨면 농촌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좋은 모델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를 위해 이번 주를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11개 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이 13,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연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만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만여 톤만 수거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참돔 30만 마리를 최근 현포와 첨부 마을어장에 방류했습니다. 이에 앞서 울릉군은 경북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양받은 어린 도화새우와 전복 등 44만 마리를 방류했고 울릉도 연안에서 자라는 홍해삼 종묘 30만 마리를 자체 배양에 양식한 뒤 오는 11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주택가든 도로든 어디를 가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CCTV를 실시간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전지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도로가에 주차된 화물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 안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4일 새벽, 경찰이 술값을 떼먹고 도망가던 20대 청년을 검거합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행적을 추적해서 10분 만에 붙잡은 겁니다. CCTV를 감시하던 상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들의 범행을 실시간 지켜보며 경찰에 알린 겁니다. 남자분이 행동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실로 전화해서 그 사람 인상착의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죠. 상주 지역에 설치된 CCTV는 1,150여 대. 올해 들어 상주시 CCTV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한 달 평균 10건이 넘습니다. 경찰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뿐 아니라 교통사고, 주치자 등 보호조치 대상자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올해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선별해 관제 화면에 보여주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 차량 등 움직임이 있는 영상이 모니터에 떠서 실시간으로 감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 시스템이 범죄 예방과 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오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오늘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지속되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30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